안녕하세요. 6월 2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오는 28일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PC라고 하죠. 이거 앞둔 상황에서 GDP 발표 및 고용지표 둔화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게 나왔네 라는 기대감이랑 연결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GDP랑 지금 이 고용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단 1분기 GDP 기준으로 연율 전년 대비 1.4% 증가해가지고 잠정치는 상회했지만 전년도 3.4%와 비교하면은 확실하게 떨어졌구나. 자, 그래서 이 우려할 정도 아니고 경기 둔화가 잘 되고 있구나. 2% 아래면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에도 신규 실업보험 청구권자 숫자가 일주일짜리가 지금 23만 3천 명으로 직전주보다는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일주일 이상 지금 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떠한가? 182만 1천. 이거는 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수당만 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날수록 미국의 고용도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경기도 둔화가 되고 고용도 둔화가 된다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잡힐 가능성이 높겠죠. 하다 보니까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올해 금리 인하 한 번 예상을 한다.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서 이전에 얘기했던 연준 이사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압도적으로 비둘기파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의견에 동조하는 이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 심리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현재, 자, 9월 기준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금리 인하 확률 몇 프로 잡혀 있다? 그냥 최근 나온 그 숫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6이 앞이 7로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속도를 낼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11월, 12월이 남아 있고 이때는 거의 할 것이다. 혹은 두 번까지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이거는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구나. 주식 쪽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하방 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방 쪽을 많이 보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그러한 이제 큰 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거는 뭐 취향에 맞춰서 또 이제 포지션이라는 건 재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81.74달러로 플러스 1.04% 상승 마감하였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나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달러는 그 반대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은 약간 외딴섬 느낌으로 중국 경기랑 좀 연결되고 나머지의 영향을 덜 받는 게 많아가지고, 그냥 금은 그렇구나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시고, 경기의 직접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할 거면은 저는 구리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이제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자, 이제 올해 11월 달 미국 대선 진행되죠. 바이든 vs 트럼프. 미국 대선 첫 TV 토론 5가지 관전 포인트 관련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어필했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을 테니, 중국을 견제하려는 여러 가지 내용이 구체화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관련주들 엄청 꿈틀거리겠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동산 추가 지원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경기 회복을 진행을 시킬 것이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경기가 정말 안 좋은 이유가 부동산 때문이거든요. 이 나라는 우리나라 GDP의 거의 5%도 안 되는 숫자가 부동산에 좀 묶여 있다면 여기는 20%입니다. 그 큰 국가에서 부동산 비중이 20%라고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이걸 딱 타겟으로 잡고 지원을 해가지고 약간이라도 살려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최소한 좀 숨통은 트인다. 자, 그리고 중국 경제 방향타 3중 전회
다음 달 15일에서 18일 개최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계속 예고될 지원책이랑 시장에 기대감을 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나올 가능성 높겠죠. 자, 그리고 올해가 리튬 자체 생산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커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반도체는 여전히 좋고, 그리고 이 핸드폰에 가장 좀 요즘에 어떻게 보면 킬러 콘텐츠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카메라 쪽이잖아요. 근데 이역화소 망원용 이미지 센서 출격을 한다라고 하니까 야 이것도 핸드폰 쪽에 또 한번 카메라 경쟁이 시작이 될 수 있겠다. 그럼 부품들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발전을 할 거거든요.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요거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LG 구글 AI 탑재 로봇 첫 공개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온 디바이스가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미얀마 가스전 생산을 위해서 9천억 투자한답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게 뭐다? 지금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가스 발전이 AI 때문에 증가하는 부분 때문에 가스가 올라갔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라니냐에 대한 이슈 때문에 추워질 것이다라는 부분 난방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스의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야, 이 분위기가 유지가 된다면 가스는 고가격을 다시 높은 가격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관련주로 연결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스도 무시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충전 속도 테슬라보다 빠르다. 금양 꿈의 2차 전지를 첫 선 보인다라고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 솔직하게 지금 아직 상용화가 안 됐다 보니까 이건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시장이라는 게 기대감 때문에 꿈틀거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관련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조용했었는데 대기업들 위주로 최근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또 한번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아래쪽에서 테마성으로 연결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반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지금 체코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현대건설은 불가리아 쪽에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것도 19주 정도 한다라고 하거든요.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이 원전은 암만 생각해도 돈이 된다. 관련주를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요거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2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오늘도 시장 정리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들어오셔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이렇게 리포트들 공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것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읽어보기 좋을 이런 것들 골라서 올려드리는 거 확인하고 싶다면 이 역시도 일단 입장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나름 괜찮아요. 근데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 조금을 채워줄 수 있는 내용 뭐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가장 크게 들려오는 소식, 우리가 무조건 봐야 되는 내용은 뭐죠? 체코 원전 수주전. 이거 어떻게 되고 있냐? 자, 그랬을 때 일단 그 이전에 뭐 메리츠증권이나 이런 데서 나왔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한국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현지에서 뭐라고 했다? 거부할 수 없는 가격을 제시했다. 저렴한 걸로 어필을 했다 이거죠. 근데 이전에 자, 폴란드에서 한, 미,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겼었는데 이 기술력적으로 봤을 때 점수가 어땠었다? 한국과 프랑스는 꽤 많이 벌어져 있는 이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술력도 괜찮은데 가격도 괜찮다. 야, 이거 너무 매력 있는데? 이렇게 우선적으로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요 문제는 뭐냐? 요걸 좀 설명드리면 돈보다도 외교력.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폴란드에 우리나라가 무기를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산을 EU 쪽에 어떠한 이제 발언이 있는 회의에서 얘기하는 이런 거 이제 보여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대놓고 체코에 방문을 해가지고 자국의 기업을 밀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경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제일 앞에 있는 영업사원이다 했는데 지금은 조용하죠. 그래서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이냐 좀 이렇게 되게 아쉬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뉴스 하나 소개하면 내부에서 뭐라고 지금 얼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했냐면 이전에 그 부산 엑스포 있잖아요. 여기서 실패를 한번 했죠. 그리고 너무 큰 비난을 국내에서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혹시나 또 떨어지면은 비난 크게 받으니까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리스크 이런 걸로 작용을 하다 보니 지금 안 간다라는 내용 이런 게 조금 들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가서 안 되든 안 가서 안 되든 지금 언론으로 뉴스는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안 되면 비난을 받을 거 가서 좀 뭐라도 좀 해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마크롱도 프랑스 내에서 정치적으로 지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뭐 연금 개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쪽도 지금 필사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필사적인 건 마찬가지일 텐데 한쪽은 좀 도전해서 풀어가려고 하고 한쪽은 그냥 이대로 지나가면 좀 괜찮지 않냐. 이게 맞나. 아무튼 그래서 지금 모든 부분이 유리한 상황에서 외교적인 부분만 한국이 좀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윤 대통령님이 나서 주시게 된다면 그러면 이게 조금 더 힘을 실는다, 기대감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산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원전 성공적 수주 지금 뭐 총력을 다한다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지난 2월 PQ를 단독으로 통과한 이후에 지금 계약 이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뭐 가장 큰 건 현대가 먹겠죠. 근데 현대 건설이 원전의 안에 들어가는 주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거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을 찾게 될 텐데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국내 주기기 독점 납품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슬그머니 손을 좀 내밀 수도 있어서 이러한 일거리가 또 떨어지면은 되게 좋은 거 아닌가 기대 한번 하시면서 보시면 이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대가 이제 다른 국가의 주기기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결국에 이제 나중에 까봐야지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기대감을 높이는 내용으로 또 하나 나오게 되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핵심 이슈로서 여러분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나오는 내용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을 봤을 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외국인 수급이죠. 최근에 하락이 나왔는데 외국인 수급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자리 지켜지잖아요. 그럼 오늘도 장 마감 후에 빨간불 켜지는지 보시고 빨간불 켜진다면 현재 자리는 무엇이다? 그렇게까지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자리다. 이걸 1순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관이랑 같이 매수하면 그때 이제 한번 튕겨 올라가는 거죠. 했을 때 지지라인 가장 중요한 부분 저는 이제 여기를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넉넉하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볼린저 하단 이탈만 안 한다면 한 번 더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튕겨나가는 거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21선 위에서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11선과 21선 골든 크로스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추세, 이렇게 추세, 그리고 여기마저 돌파하면 그대로 저는 볼린저 밴드 상단 빠른 시간 내에 노려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1차 목표는 어디가 된다? 여기. 그런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돌파하게 되면 그를 중심으로 쭉 추세가 많이 잡히곤 했거든요. 그걸 어디서 볼 수가 있냐? 모양이 되게 비슷하죠. 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를 결국에 이제 한 번씩 한 번씩 해주니까 힘 실리는 이런 모습 보여주는데 힘이 막 실리면 이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했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추세가 우상향으로 여기에서 또 잡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세 유지되면 끌고 가는 거고 이탈하면 매도하는 거고. 했을 때 이제 여유 있는 구간 가격대는 어디 있나라는 걸 보면 23,500원 아래까지는 되게 넉넉합니다. 요만큼은 더 이제 쉽게 가는 거고요. 여기 위에서부터는 물려 있는 개미들이 꽤 많아서 이걸 다 소화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근데 만약에 소화까지 한다? 야, 수급 괜찮은데 이슈 남아있어? 이제 쭉 가는 거 어느 순간 보여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이제 바탕으로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윤 대통령님 혹시나 체코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최고로 기다렸던 호재다. 자, 두 번째. 지금 이 현대건설 쪽에서 불가리아 이 원전을 따낸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죽이기 부산에서 납품할 수 있게 된다면 요거 실적 올라가는 큰 이슈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수급은 외국인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지라인 가장 베스트는 일단 현재 이 부분에서 횡보하는 건데 넉넉하게 보더라도 볼린저 하단 이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1차 목표는 어디다? 볼린저 상단. 근데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그러면 추세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세껏 이어가시면 되고 그랬을 때 23,500원 아래까지는 넉넉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게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이번 주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황 좋지 못해서 수익 내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저는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멤버십 종목들 그 중에서도 짜잘한 거 제외하고 조금 봤으면 좋겠는 이러한 종목들 어떤 거 있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자면 자 정확하게 5월 31일 포츠 테크놀로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대략 16%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KNJ 마찬가지로 17% 달성하였습니다. 자, 근데 5월 31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6월 6일 레이크 머티리얼즈 대략 8% 정도 안 좋은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게 퍼포먼스를 만들어냈고요. 6월 12일 파마 리서치. 자, 지금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16% 이상 수익을 만들어냈으며 마녀 공장 같은 경우에도 2일 만에 30% 넘는 수익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죠.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자, 메디토박스 6월 24일 날 말씀드렸거든요. 요거 봤으면 좋겠다고. 근데 거래일 기준 2일 만에 홈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한번 네가 뭘 말하는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독 옆에 멤버십 가입하기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 니즈가 맞으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드리는 종목들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이 시장 쉽게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얻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